여러분, 혹시 귓불이 얇거나 탄력이 없고 주름이 많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귓불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건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뇌혈류와 신경계 이상, 나아가서 치매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예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 귓불의 변화를 단서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과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귀 지압법, 뇌 건강을 해치는 피해야 할 음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난히 힘든 날,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기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당분을 강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이건 진화적으로 형성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음식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뇌가 여전히 단 것을 먹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지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요,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과도해지면서 뇌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도 관련이 깊어진다는 연구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 다시 귀로 돌아와 볼까요?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귓불에 주름이 깊이 생기거나 탄력이 떨어졌다면 이는 뇌혈류 이상이나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 자극으로 뇌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줄 수 있습니다. 귀에는 무려 100개 이상의 지압점이 모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귓불과 이 안쪽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 뇌혈류가 개선되고 호르몬 분비도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양쪽 귀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고 위아래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귓불을 살짝 당기는 것을 반복을 해줍니다. 살짝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귓불 윗부분에 연골로 이루어진 머리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무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해마의 혈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귀를 마사지를 해서 좀 풀어주신 다음에 이 귓불 부분을 잡고 살짝 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두개골, 머리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그 뇌의 기관이 해마거든요. 근데 이 해마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 쪽이 치매 가족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치매를 걱정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제가 본가에 갔을 때 일인데 이제 어머니께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먹고 왔어요 하고 답변을 드렸죠. 그 1시간 동안 무려 이 똑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일로 앉아보세요 하고서는 제가 이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중요한 지압점들을 포함한 시술을 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밥 먹었냐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귀 자극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신기하시죠? 아마 돌아서면 까먹는 이제 돌가족 계시다면 하루에 3분씩 TV를 보시거나 이게 출퇴근길에 가볍게 실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작은 습관이 치매 예방은 물론 두통 완화, 수면 개선,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귀를 자극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시는 동안 저는 뇌 건강에 해로운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2015년 미국 하버드대와 러시대 메디컬 센터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식품군으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공 치즈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로 가는 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인데요.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은 지방, 염분, 질산염이 많아서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전신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당독
뇌각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자주 섭취하면 그 영향은 누적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가린보다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이제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자류입니다. 과자에는 설탕, 기름, 트랜스 지방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과 인슐린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군은 단순히 몸에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죠.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특히 단 음식이 당길 때는 천연 재료인 꿀이나 사탕수수, 바나나 이런 식재료로 대체해보세요. 물론 천연당이라고 해도 과하면 똑같이 해롭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귓불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이자 이제 건강을 챙기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귀를 가볍게 자극하고 또 식탁 위에서부터 뇌를 아끼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이 쌓이면 치매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예요.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조금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혈당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야 오래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예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인 귀지압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저녁 식사를 한 6시에서 7시 정도 그쯤에 맞추고 이후에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은 인슐린을 최소 12시간까지 분비되지 않게 약간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간과 근육은 쌓여있던 포도당을 천천히 소비하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한 20 정도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식사의 순서도 참 중요해요. 제일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혈당이 급등을 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 정도도 괜찮습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하루 중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때가 사실 식사 직후거든요. 식사를 마치시고 10분 정도만 걷게 되면요.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덜 오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벽에 살짝 기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식사를 하고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잠깐 운동을 해봤어요. 실제 측정했을 때 혈당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고 바로 눕거나 낮잠을 잘 때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식사를 마치시면 한 1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럴 때는 귀의 혈자리를 자극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이혈요법을 배우신 수강생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당뇨를 앓고 계신 어머니께 시술을 해드렸었는데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꾸준히 이혈 시술을 해드렸더니 혈당이 잘 조절이 돼서 저녁약을 끊고 아침약은 용량도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어요. 귀 지압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죠.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귓바퀴부터 귓불까지 천천히 이완을 좀 해주시고요. 혈당 조절과 관련된 부위를 중심으로 자극을 해주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인슐린 혈자리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과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간에 해당되는데요. 간도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귀에서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턱을 꽉 깨물고 또 심하면 어금니가 깨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날, 긴장이 많이 되는 날은 턱관절 부분을 지압을 해서 이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쪽 부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으로는 간자리가 있어요. 간자리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날은 혈당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뇌하수체라는 거는 호르몬을 분비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콜티솔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이 급등하는 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재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식은 혈당 조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귀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삶은 달걀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샐러드나 국, 반찬에 가볍게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네 번째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가공된 탄수화물 대신에 이런 통곡물을 섞어 드시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두부, 콩,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서 혈당과 혈관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도 이제 소량을 곁들이며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해주죠. 제품 고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산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것을 드시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덜 드셔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도 안 좋은 음식들을 반복해서 섭취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진 대신에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높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면 차라리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단맛이 나는 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여기에는 당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3-4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계속 드셔도 이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게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시냐, 아니면 저 몰래 어떤 음식 안 좋은 거 드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포만 드셔도 당을 치솟게 하기도 하고요. 혈관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질병이 개선되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흰 밀가루 음식, 특히 이 하얀 빵, 그리고 국수, 과자류, 입에 넣는 순간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 음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줄이고 드시더라도 양과 빈도를 꼭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귀리죽에 삶은 달걀, 미역국, 김치 한 접시 이 정도면 충분히 든든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이 정도로 구성을 해보시고요. 이때 식사 전에 상추나 오이 조금 드시게 되면은 식후 혈당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저녁은 너무 무겁지 않게 고구마와 구운 생선, 들깨 미역 무침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식후 10분 이상 산책을 꼭 추가해주세요. 이 산책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귀를 자극을 해주시면 숙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는 결국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니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사 후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고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저녁 이후에는 꼭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슐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당뇨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돋보기를 벗었다 썼다 반복하게 된다.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눈물약이 없으면 못 견디겠다. 혹시 이런 불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눈 영양제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눈 건강은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신경, 경추, 간 기능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해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귀 지압을 통해 눈과 연결된 세 가지 핵심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눈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눈은 노화에 민감할까요? 눈은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각막, 수정체, 망막까지 여러 층이 겹쳐져 있고 혈관, 신경, 분비샘이 24시간 작동해야만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로는 우리 몸 전체의 모세혈관이 해마다 가늘어지고 뇌로 향하는 혈류가 줄면서 눈에 도달하는 혈류는 겨우 4% 정도라고 합니다. 이 흐름이 조금만 줄어도 시야는 쉽게 흐려지고 피로해집니다. 눈과 연관된 세 가지 핵심, 뇌신경, 경추, 간. 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뇌, 모, 간이 그것입니다. 뇌신경 중 4개는 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눈의 움직임, 초점 조절, 시야 유지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거나 뇌에 피로가 쌓이면 눈은 금세 피곤하고 침침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이 굳거나 경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뇌 혈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신경까지 영향을 받고 눈이 건조해지거나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한 다음날 유독 눈이 더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동양의학에서는 눈은 간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열과 염증이 쌓이고 눈이 작고 붉고 건조해지며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즉, 눈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이 세 가지, 뇌신경, 경추, 간, 이 세 가지를 함께 돌봐야 합니다. 귀에는 앞서 말씀드린 뇌신경, 경추, 간과 연결된 중요한 지하점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지그시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와 목, 간을 포함한 전신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 3분만 투자하셔서 다음 동작들을 따라해보세요. 먼저 양쪽 귀, 귓바퀴부터 귓불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귓바퀴부터 이렇게 귓불에 이르기까지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귓불을 가볍게 잡아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귓불 위로 이어지는 연골,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목이거든요. 경추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 목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경추에서 약간 안쪽 자리로는요, 간자리가 있거든요. 이곳도 같이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추의 안쪽 부분, 오른쪽에만 사실 간자리가 있긴 하지만 양쪽 모두 이 경추 안쪽 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번 지압하기 번거로울 때는 저처럼 패치를 이용해서 지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귀 자극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경추의 긴장이 완화되며 간의 기능 회복까지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귀 지압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제 식습관 관리로 눈 건강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들을 기억하면서 가능하다면 귀 자극을 같이 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먼저 눈에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단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망막의 황반을 보호하고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속 오메가3는 눈 속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의 노화 방지에 좋고요. 해조류나 미역국은 눈물샘과 갑상샘 기능을 도와서 눈물의 질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E,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튀김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눈 속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등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술과 담배 같은 자극적인 습관 역시 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음식과 귀 자극 외에도 눈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는 20, 20, 20 룰인데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우리가 한 20분 정도 보게 되면 20초 동안은 6m 이상 떨어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눈에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줘서 노안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는 완전 깜빡임 훈련입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요. 매 정각마다 눈을 천천히 끝까지 감았다가 다시 스르르 뜨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막이 고르게 퍼져서요. 건조증이 많이 호전됩니다. 셋째는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찜팩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우면 40도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눈 위에 5분 정도 얹어주고 찜질을 한 다음에 면봉을 통해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인공 눈물을 넉넉하게 흘려서 먼지와 기름을 씻어내면 개운함이 다르실 거예요. 넷째는 눈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혈류가 증가하면서 시야가 즉각적으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넘기고 잠시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앞으로 오시는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좌우로 스트레칭 하실 때에는요, 귀와 어깨가 좀 멀어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경추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시신경이 받는 압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족욕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눈이 피곤하고 화끈거리고 하는 느낌 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한 40도 정도 되는 미온수에 발목까지 물을 받으셔가지고 발을 담그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때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고 손까지 같이 담그시게 되면 머리로 몰린 열이 말초로 내려가면서 눈에 올라오는 열감도 한결 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잠들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화면을 좀 꺼두시고요. 눈을 감고 뇌를 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복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하루 20ml 이하, 오메가3는 EPA와 DHA를 합쳐서 1000에서 20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용성 성분은 반드시 식사 중에 복용해야 흡수율이 올라가고요. 혹시 혈전 용해제나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그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눈이 건조하면서 위로 열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어깨 결림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간장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헬스비나 GMP 같은 인증 마크가 있는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영양제만 믿고 식사와 생활 습관 관리를 안 하시면 건강은 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귀지약, 식습관, 생활 루틴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눈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진짜 눈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눈은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의 창입니다. 눈이 자주 피곤하고 침침하다면 그건 몸 전체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귀 지압으로 뇌신경, 경추, 간까지 자극을 해주시고요. 좋은 음식, 좋은 습관으로 눈을 돌보는 루틴을 만든다면 눈뿐만 아니고 전신의 활력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